안녕하십니까. 연구군 청년센터 국형재인입니다. 저희가 발달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개요를 마쳤습니다. 네, 6번에 걸쳐서 발달심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대부분 출생이다, 출생을 해야 사람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수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정이 되는 순간인 벌써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태내에 있는 인간을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좀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신 그런 신혼부부들이나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미혼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태내기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죠. 이제 수정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네, 아이를 만드는 과정, 네, 성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남성의 그 체내에 있는 그런 정자가 여성의 체내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수정이 됐어. 그쵸? 이게 이제 수정이 됐어. 그러면 이게 착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엄마의 아기뽀 안에 이제 그 안에 착상이 돼서 벽에 딱 붙어가지고 얘가 이 벽에서부터 점점 이제 태내에서 발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가 착상이 될 때, 남성의 수정 단계에서는요, 그 XY, 남성이죠. XY 염색체가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여성 XX 염색체 수정이 된 XX 염색체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성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구나. 1.5배 엄청나게 되네. 그런데 사실 수정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착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착상까지 완성된 단계에서 착상이 되고 출생까지 완성된 단계에서 보면 남성 비율이 자연적인 비율로 한 105에서 106 정도 된다고 해요.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100명의 여성이 태어나면 남성이 자연적으로는 106명 정도 태어난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왜 남성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성은 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런데 그 인류가 이렇게 계속 자손을 낳고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거는 좀 저는 환경적으로 좀 적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남성들이 위험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사망률이 여성들보다 좀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명을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남성이 조금 많아야 이 수적인 동등함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적응한 게 아닐까요?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이런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성의 사망이 좀 여성보다 좀 더 많다라고 사고 사망 중간에 사망하거나 수명이 좀 짧다라는 것들에 기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이 돼서 아이가 생기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궁금해하냐면 이건 딱 유전자가 만나가지고 유전자가 갖고 있는 특질을 가지고 이 아이는 평생 산다라고 하는 숙명론 하고요. 아니다. 이 아이가 수정이 되어서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사실은 그 유전자가 표현되는 것들이 더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변화되는 표현형이 더 많다라고 하는 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질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들이 사실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회적인 훈련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어쨌든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유전자가 수정이 돼서 출산할 때까지 어떤 환경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상당히 다른 표현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성 유전자하고 열성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우성은 우등생, 열성은 뭐 열등생,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는요, 둘 중에 우성한 유전자가 먼저 표현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열등한 유전자는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기인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등과 열등으로 아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 유전자를 다 갖고 있지만 어떤 거는 표현이 되고 어떤 건 표현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라면서 이제 그 적성이나 이 아이의 그 재능을 봤을 때 자극되면 자극된 분야의 유전자가 더 우성 유전자가 되어서 원래 있는 능력이지만 발견이 안 되고 자극이 안 되면 열성 유전자로 들어가서 표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이 아이의 가능성을 찾아줘야 돼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 아이를 자극해 주는 게 그 호기심이 있을 때 자극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성 유전자는 그렇게 드러나는 유전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전자에서 이제 그 신체에 표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머리는 유전자인가요? 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할아버지도 대머리고 아버지도 대머리였는데 갑자기 대머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대머리를 이렇게 촉진하는 유전자가 표현되지 않는 열성 유전자가 되고 우성 유전자가 모발을 유지하는 유전자가 더 이렇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연적으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뭐 치매, 알츠하이머병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발현이 되는 유전자가 촉진된 사람은 발현이 될 거고 그 유전자가 촉진이 안 되면 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는 발현되는 유전자가 표현되는 우성 유전자가 되는 거고 발현되지 않는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게 열성 유전자가 되어서 선택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열성 유전자와 우성 유전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우성 유전자로 나와 있는 게 긍정적이라면 더 촉진을 시켜야겠지만 표현되지 않은 열성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를 보완해서 좀 이렇게 더 끌어내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치료나 이런 유전자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성 유전자, 좋은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들이 그런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임신하시다 보면 그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쌍둥이 태어나면 쌍둥이가 축복인가요? 네, 어떤 분은 한 번에 키우니까 좋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이 한 번에 나와라는 분도 있는데 이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되게 재미있어요. 어떠냐면 그 원래 이제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될 때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이란성은 그 이제 달을 이자를 쓰죠. 네, 그래서 다른 난자를 만나는 걸 이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제 난자가 이제 난자가 있는데 지금 순서대로 이제 그게 없어지고 다음 난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있는 그런 타이밍에 수정이 되어 있을 때 이란성 쌍둥이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난자하고 정자가 하나가 수정이 됐는데 이 둘이 난자하고 수정이 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한 난자가 수정된 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 같은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된대요. 한 난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험관에서 아이를 출생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이렇게 이제 쌍둥이를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정이 된 이후에 이제 지금 그 기술까지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낳으실 거냐, 두 명 낳으실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선택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몸 밖에서 조절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연적으로 쌍둥이가 나오는 것들은 이건 참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수정이 된 난자와 정자가 분열을 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되든 아니면 한 몸 안에 있는 난자 두 개가 따로 수정이 돼가지고 일란성 쌍둥이가 되든 그래서 똑같은 이유와 쌍둥이가 서로 다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면 이제 그 수정부터 착상까지는 발학이라고 하죠. 이때는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착상이, 그러니까 애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착상이 잘 돼서 여기에서 이제 그 배반포에 잘 쌓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배아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배반포에 잘 쌓여서 안전해지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산모가 무리를 하거나 이제 건강에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자궁 내 이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게 벽에 붙어 있던 아이가 정말 이제 떨어지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배아기로까지 성장을 못하고 배반포에 쌓이지 못하고 네 이제 그 수정됐던 게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아기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달에 생리를 하지 않아요.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확인을 안 하시고 임신한지 모르고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유산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리하시는 거 꼭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아, 내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되신 분들은 특히 더 민감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그 임신 진단 시약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하시고 아니 체크 안 하고 병원 가고 싶다? 병원 가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착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8주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죠. 임신 2개월. 이때까지 그 배아기 기간이에요. 근데 이 배아기 기간도 배반포 안에 있으면서 아이가 이제 성장을 시작하지만 발아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기도 아직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주요 몸의 기관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구조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 장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환경이 그리고 대단히 예민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배아기의 아이는 본인이 이 태 안에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게 내가 그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절대 안정이 필요한 거고 이제 법적으로도 임신을 하시면 네,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를 보호하려는 정책들이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바로 이제 배아기, 그러니까 아이가 2달간 아이가 선택을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간에 엄마가 안정을 취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배아기의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인가? 태어날 수 있는 건강한 상황인가? 엄마가 건강한 상황인가? 환경이 맞는 상황인가? 아이도 그렇게 위험하게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8주가 지나면 이제 태아기가 됩니다. 이제 각 구조가 정교화되죠. 사진 찍으면 이제 신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아기 때는 사실 그 2달 동안 약간 물고기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에서 조금씩 장기가 만들어진다면 딱 2달이 지나고 나면 구조가 이거 손이야, 이게 발이야, 이게 탯줄이고, 이게 머리야, 여기가 가슴이고 여기가 등이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배아기 2달 동안은 되게 그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딱 2달이 지나고 나면 크기의 성장이 되게 가속화되고요. 기능이 원활해지기 시작을 하죠. 뭐 2달 되기 전까지 배아기인데 아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2달이 지나가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움직일 정도로 이제 구조가 정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건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아기, 배아기까지는 엄마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부부의 성관계도 좀 자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심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돼야 되고요. 물론 출생 시까지 그게 끝까지 지켜져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2달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부부관계도 다시 하셔도 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